충치라고 꼭 무조건 치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치과에서는 충치가 10개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치과에 갔더니 충치 치료할 치아는 한 3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충치 개수가 달라질까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혹시 괜히 과잉 진료를 권유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치료를 안 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셨을 겁니다. 사실 이 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치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료를 해야 할 단계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치료를 해야 하는 충치와 치료 없이 그냥 지켜봐도 되는 충치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시면 괜한 치아를 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6,000건 이상의 임플란트를 직접 집도한 26년차 치과의사 원태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치아의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 치아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맨 바깥은 범랑질, 그 아래쪽에 상아질, 그리고 가장 안쪽에 신경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범랑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뼈보다도 단단해요. 충치 세균에 저항하기 위해 매우 단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가 범랑질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행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정지우식증이라고 합니다. 우식증이란 말은 충치란 뜻인데, 정지우식증은 충치가 정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침 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치약 속에 있는 불소 같은 성분이 치아의 약해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까만 선만 있고 안쪽으로는 구멍이 없고 참침이 걸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할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치료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충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해석을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치과마다 치료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치과는 범랑질 단계지만 거의 상아질까지 간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치료를 해놓자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치과에서는 아니야, 아직은 정지우식증인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개수도 달라지고 치료 비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가 맞고 누군가는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이 치료 개입 시점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초기 우식인 경우 치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초기 우식은 반드시 지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충치가 안쪽 상아질까지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겉은 작은 점처럼 썩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이미 크게 썩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동굴처럼 입구는 좁은데 안으로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썩는 이유는 상아질이 범랑질만큼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범랑질이 치아를 보호하는 1차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막이 뚫려버리면 약한 상아질은 속수무책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침범되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신경까지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안 아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범랑질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통증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상아질 깊숙이 진행해서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통증은 초기의 신호가 아니라 이미 충치가 심각하게 깊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프기 전에 치과에 오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치라고 꼭 무조건 치료하면 안 됩니다. 초기 충치는 굳이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충치 치료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삭제해야 하고 삭제된 치아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작은 충치 치료라고 해도 한번 치료한 치아는 평생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치과는 치료를 미루는 선택도 합니다. 충치가 작아서 아직은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기준이 분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되면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어렵죠. 언제는 치료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치료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들으셨어도 그 치아가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건 상아질까지 넘어갈 수 있고 그 순간 빠르게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충치가 커지진 않았는지, 아직 상아질까지 넘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충치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충치의 진행 속도, 방치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신경까지 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는 치과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모호하다면 치료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치아는 한번 깎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충치의 기준은 색깔이 아닙니다. 치과에서 까만 치아를 보여주면서 이거 치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정지우식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충치는 까맣다고 다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안 아프다고 해서 또 안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깊이와 단계입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충치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로 치료 결정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정확한 설명을 들으세요. 치아는 관리하면 오래 쓰지만 삭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치료의 기준을 알고 계시면 과잉진료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치아를 치료해야 되고 또 어떤 치아를 좀 지켜봐야 하는 건지 헷갈렸던 분들에게 좋은 기준점이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헷갈리는 치과 상식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